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영화 명량이 흥행가들을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30일 개봉한 이래 닷새 만에 400만이 넘는 관객을 극장에 불려들였습니다. 명량이 지나갈 때마다 흥행 기록 바뀌고 있습니다. 첫날 68만 명을 불러 모아 역대 최고의 개봉일 성적을 기록하더니 그 다음날 하루 122만 명을 끌어들여 이전의 최고 기록인 95만 명을 제쳤다고 합니다. 하루 100만 명 관객 시대를 연 겁니다. 그만큼 관객의 호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량은 무더위만큼이나 답답한 우리 사회 현실에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자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 아는 남자 후배하고 커플석에서 같이 봤습니다. 아주 커플석 오지게 비싸더라고요. 명량의 폭발적인 흥행, 몇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더운 여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영화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명량은 한동안 부진했던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줬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러브스토리 이런 거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박감 있게 진행되는 영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김하민 감독, 아마 관객들 크게 만족했을 겁니다. 김하민 감독의 전작 최종병기 활에서 전투와 무기와 인간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보여준 김하민 감독, 이번 영화에서도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는 좋은 배우들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충무공 역을 맡은 최민식, 그리고 일본 해적왕 역할을 맡았던 류승룡, 주요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의 사실감과 박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맡은 최민식 씨 연기, 이 영화에서 아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면서도 스테레오타입화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배우에게는 작지 않은 도전일 터입니다. 하지만 최민식 씨는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이끌어내므로써 이순신 장군을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에서 현실감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 명량은 단순한 전쟁 블록버스터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 안에서 위난에 찬 나라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적성과 맞서했을 때 느꼈을 두려움을 이 영화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내는 길로 사적생 생적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는데, 이 말의 절실함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맴도는 우리 사회에도 울림을 줄 법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거북선을 불지르고 도망치는 그 인갈 활로 쏴 죽일 때 아주 통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거북선을 보면서 절규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참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기어코는 승리하고야만은 충무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명량대첩, 그건 픽션이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아침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바우덕이님,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사시는 분인데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자금 납입은 물론이고 사용료 계좌이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끝내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우덕이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가입하실 거라고 합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셨지만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시 북계 1동의 러블리오님, 그리고 경기 오산시 부산동의 두카티님, 그 다음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의 팔분응선님,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장지윤님, 전북 남원시 아영면의 닥스123님, 그리고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의 바라쿠다 211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바꿔 얘기해서 그렇게 개판을 치고 그야말로 총리를 2번이나 낙마시키고 이런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40%. 게다가 그 40% 투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그 40%의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의 아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40%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갔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60% 투표장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30%의 투표율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10명 중에서 겨우 30명 투표했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그렇게 살려도 될 자식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 부정과 부패의 온상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노숙자로 칭하는 그런 참담한 일, 그들이 어찌 노숙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노숙이죠. 예. 단식 투쟁을 하니까 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족들을 노숙자라고 폐마시킨 김태흠이 뻔뻔스럽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오늘 신문에서 세월호 유족을 노숙자에 비유한 여당 벌써 오만해졌나라고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얘기하던 중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유족들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14일부터 국회 본청 앞과 세종로 내거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흘 뒤에는 국회 내 행사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공개 행사도 중단됐다. 국회는 유족들의 농성 장기화에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왜 그렇게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유가족들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그 위원회에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진상조사를 위한 어떤 기구, 특급이 됐든 그 무엇가 됐든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이 이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뭉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태훈 의원은 국회 본청이 20일 넘게 농성장이 됐고 국회의 의사결정이 집단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린 학생 수백 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굳이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케 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새누리당 내에서 김 의원처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하는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의 머리를 조아리며 국가개조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국가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 걸려 참사 110일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재보실만 했다면 유족들이 지금처럼 장기 농성을 벌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렇지 않아도 덧나기 쉬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발언이 새누리당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개탄이 나오겠는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오만방자할 자격이 있다고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세월호 참사를 뭉개고 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 그야말로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또다시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져줄 건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불리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게 본심이고 그런 본심들이 김태훈 의원으로 하여금 노숙자 같은 인간들이라는 그런 식의 취지의 말이 나올 수 있게 했을 겁니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도 그래요. 야, 니들이 본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심은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가 해소가 된다면은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편들고 있는 우리 사회 이른바 기득권자들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빼앗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입조심해라 이 자식들아 라는 게 조선일보 사설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재보선에서 야당을 심판했던 국민의 엄정한 눈길이 이제는 여당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새누리당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만방자하십시오. 당신들은 오만방자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박근혜를 위한 국민들은 도외시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해도 또 찍어줄 거니까요. 참으로 희망 없는 나라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열대를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 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 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블레이드문님, 1년치 조합비를 선담한 상황에서 지난 토요일 정치 토크를 듣고 고민하다가 후원 기자의 후원다고 정자도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빵님은 제가 아까 모두에 소개해드렸던 맹량, 야당 의원들 꼭 봤으면 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죽을 걸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을 민간 어선들이 소용돌이에서 구해냈고 이순신은 이것을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맹량은 울돌목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 울돌목의 소용돌이에서 이순신 장군 자기 자신의 배를 미끼 삼아서 330척의 배, 그 선봉들을 끌어들여서 거의 동반자살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마침내 이순신 장군이 탄 그 배가 빨려 들어가는 무렵 갈고리가 걸립니다. 예, 민간 어선들이 총출동해서 이순신 장군의 배를 끌어내는 거죠. 천운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가면은 결국은 국민이 구해준다. 그런 취지겠죠. 야당 의원들이 새겨 들을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야당.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건 뭔가? 비상대책위원회냐? 전당대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의원, 시도당 위원장으로부터 730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재보선 패배 나흘 만에 비대위 구성과 전대 일정을 마련할 정도로 서둘러 당 수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패배와 위기에 매우 익숙하다. 그건 노무현 정부 이래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당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 개최, 새 지도부 구성, 그리고 새 출발 선언으로 쉽게 손을 털고 일어설 줄 안다. 패배 이후 어떻게 당을 복원하고 위기를 탈출할지 이 당보다 더 잘 아는 정당도, 더 잘 해낼 정당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놀라울 정도의 신속한 복원력만큼이나 패배 혹은 위기 이후의 당의 면모가 일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다. 빠른 회복만큼이나 빠른 위기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던 것이 새정치연합의 전사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매우 빠른 자기치유 과정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속도면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 4개월 만에 맞은 위기를 전대가 열리는 4개월쯤 뒤인 연초에는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필요한 것은 그런 능숙한 당 복구 기술의 동원이 아닙니다. 흔히 사건 현장은 즉각 치워지지 않고 보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그 사건을 재구성할 수가 있고 그런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어디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면 과거를 들춰내 상처를 낼 필요가 있느냐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오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그야말로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서 유병헌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 대우를 원한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흑색 왜곡 선전을 신문 광고에까지 내면서 심지어는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본심을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그런 전철 새정치민주연합이 밟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쉬운 길 가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갔어야 되겠습니까? 박영선 직무대행이 벌써 초선과 중진 의원들을 만나 비공개 의견 수렴을 끝낸 일이나 의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에서 그런 징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처참하게 부서지고
심지어는 더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 개쪽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복원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자기 핵심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비대위, 전대 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망가진 당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 자리에 내려놓길 바란다. 야당이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왜 당보다 파벌 이익을 우선하고 집권 의지를 상실한 채 의원 한 자리 하는 것에 만족하며 알량한 야당 기득권에 안주했는지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정당의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왜 그런 과제들을 놓고 전당적 토론을 하지 않는가? 왜 당을 재건하기 위해 나서는 이들이 없는가? 정말 경향신문의 사설이 아니라 우리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홈저 140213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간 또 할 겁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이번에 찌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 IMPT가 분석을 했습니다. 계파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730 재보선 참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과 중진들의 비대위 구성 비상회의를 시작으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도 크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IMPT가 보기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정치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조차 되지 않은 조직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들의 개혁이 성공할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0 재보선 참패 이후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일 많았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강력하지 않았던 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블로그 IMPT가 분석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누가 있어도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요, 대표 최고위원 바로 밑에 중앙사무처 사무총장 그리고 제1부총장 시도조직 당내조직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처까지는 내려와도 하부조직으로 연계성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리더의 명령이 어떻게 하부조직에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구조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조직도만 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부 사무국 내 조직은 물론이고 시도당까지 명령 시스템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요, 반면에 정당 조직 내 사무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모든 조직의 주요 업무를 조직도만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직도를 아무리 봐도 그 조직의 업무가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새정치민주연합 내 당직자들도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를 말하기 전에 정당 내 조직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조직도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 조직으로 가면 그 심각함이 극에 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가보면 아직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새정연으로 부르지 말라며 큰 소리를 내는 정당치고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으로 불러달라. 새정연이란 말 부르지 말아달라. 새자 좀 빼라 이 인간들아.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르지 말라며 큰 소리를 내는 정당. 그러나 서울시당 가보면요. 지금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나. 그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보면은 730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제3회 서울시 당위원장배 배드민턴 대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을에 노회찬 후보가 나왔으니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게다가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730 재보궐선거 내용 거의 없습니다. 논평이나 자료들을 보면 몇 달 전의 내용들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은요. 당의 운영을 보면은 진짜 새누리당의 발끝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그 수많은 국고보조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패배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도당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홈페이지 배너에는요. 지난 1월의 민주당 행사 소식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추천 배너도 아직도 있고요. 2010년의 소식이 아직도 메인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 오프라인 조직이 1월 온라인을 무시할 정도로 탄탄합니까?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야권 성향이 온라인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정당 조직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소통 엉망진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처럼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언론과 블로그에 동시 게재하는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자료를 언론에만 먼저 알리고 배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에서 온라인 소통을 제대로 하는 의원은 신진 비례대표 의원이나 일부 소수 의원밖에는 없습니다. 조직력도 없으면서 모바일 시대에 적응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진보 의원들이라고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과 조직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얼마나 많은지 분석하면 유권자들은 충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의 하나가 정당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조직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 요즘 여의도연구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P 때는 여의도연구소라고 하니까 계속 이름은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소하고요, 민주정책연구원을 비교하면 그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연구소, 일명 여연은 정치인들이라면 그들이 가진 여론조사 내용을 어떻게든 갖고 싶을 정도로 탄탄하며 정확하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냥 연구소에 불과합니다. 정당은요, 선거에 이겨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 공약을 결정짓는 싱크탱크가 새누리당에 뒤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당이 가야 할 길을 엉터리로 만드는 두뇌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선거 때마다 정말 그 정당의 도덕성이나 그 품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선거 전략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작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선거 전략가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 분석 등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전략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민주당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여의도 연구소와 같은 시스템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왜 패배하는지 답은 항상 나와 있었던 겁니다. I.M. 피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토론회에 다수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돌아오고는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면 정치학 박사와 교수, 변호사,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과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I.M. 피터가 보기에는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조직을 뜯어고치고 여의도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를 만드는 기본부터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땠고 개파가 어쩌고 운동권 세대의 옛날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추억하며 모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요. 놀라는 점은 그들이 그토록 권력 다툼을 하다가도 선거 때만 딱 되면은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하나로 뭉쳐서 선거에 이기도록 온 힘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은 이런 시스템을 배운 게 아니라 파란색만 벗겨놓고는 그저 선거에 이기려고 했습니다. 아니 야권연대 그렇게 욕을 쳐먹으면은 평소에 야권연대 상설기구를 만들어 놓고 선거 때 연합을 한다면 누가 그렇게 욕을 해먹겠습니까? 평소에는 진보정당에 대해서 쳐다도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 때 불리하니까 야권연대를 하겠다고 나서니 욕을 안 쳐먹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년 고택이 무너져 집을 고쳐야 하는데도 상투를 지키기 위해서 목을 내걸고 싸웠다는 자랑질에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목수를 불러서 집을 고쳐야 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만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상주의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비가 샌다고 방을 옮긴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지금도 왜 비가 새는지 모르는 그런 새님들 같습니다. 선거에 이길 수 없는 정당,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는 조직이라면 빨리 제1야당 명찰을 떼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더는 그들에게 희망이나 표를 던질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정치민주연합 해체하십시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주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정치토크의 여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요일날 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조합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9명이 가입하셨습니다. 한 명만 더 하셨으면 두 자릿수가 됐을 건데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시면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오늘 마지막 칼럼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김택진과 제프 베조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김택진 아시다시피 NC소프트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죠 아마? 그리고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주입니다. 아마도 김택진 구단주의 야구 사랑이
NC 다이노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만든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경제국제 에디터를 하고 있는 이봉현 씨가 김택진을 떠올린 것은 발표 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견학을 가서 했다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등 전통 매체에서는 독보적이었던 워싱턴 포스트, 시대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미디어로 재탄생하려는 노력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옥 활기가 넘쳤다고 하는데요. 적자와 감원 소식만 들려오던 지난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개인 재산 2억 5천만 달러로 신문을 인수하면서 생긴 변화였다고 합니다.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뒤에 1만 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개인 재산이 250억 달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외국은 백만장자들이 언론사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이런 인터넷으로 돈을 번 그런 사람들도 언론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전통적인 그런 언론에 돈을 투자했던 인간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의 글인데요. 이 전문 제가 간단한 소개로는 다 그 뜻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평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